2주 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곳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자리였다. G20 회원국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들의 환율 문제가 한국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20개국의 주요 국가의 모임이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린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열려왔다. 제5차 회의는 유럽과 북미가 아닌 지역에서는 최초로 2010년 11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신흥 경제국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의 경제 주요 7개국인 G7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 세계 경제는 더 이상 몇몇 선진국들의 협의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계는 우선 경제 규모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주요 7개국인 G7 국가의 경제 규모는 현재 50%대까지 떨어졌다. 과거의 G7이 이제 세계 경제나 정치 문제를 다룰 때 그래도 이건 리더다라고 인정해 준 거는 그 7나라들의 국민 총 생산을 합치면은 그게 8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당시에 좀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리더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 나라들 다 합쳐봤자 5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 국가들, 특히 이제 인도, 브라질, 중국 해서 우리가 브릭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되고 또 지역적인 대표성 때문에 이제 남미의 나라도 몇 나라 들어가고 또 아프리카도 하나 들어가고 중동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G20을 만든 겁니다. G20의 20개국의 구성은 이렇다. 선진 경제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7개 나라가 있다. 그 외에 브릭스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나라가 있다. 여기에 신흥 경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이 더해져 모두 20개 나라가 되었다. G20은 기존의 국가 간 협의체와는 어떻게 다를까? G20 정상회의는 제정한 규칙에 대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 이는 친선과 교류 위주인 지금까지 협의체와는 다른 점이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해왔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는 효과를 주지만 중장기적인 침체를 막을 수 없고 더구나 전 세계적인 침체를 지속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개발도상국가와 브릭스 중심의 신흥 경제국들은 한국의 의견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한국이 제시한 의제가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된 셈이다. G20 국가 중에서도 비약적인 부상과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가 돋보이는 그룹인 브릭스. 브릭스라는 용어는 2003년 미국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 그룹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영토 크기와 인구수, 경제성장 잠재력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브릭스는 2030년 무렵이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브릭스의 나라들은 한국과의 교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들 나라가 한국과 맺고 있는 경제교역 현황을 살펴보자. 2008년 교역량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브릭스 나라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의 교역량이 영국을 앞서고 있다. 2009년 교역량에서 미국의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을 점차 늘려나갈 추세이다. 브릭스의 첫나라인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넓은 영토와 천혜의 자연 자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정치적 격변 속에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199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000% 이상이었고 1998년에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다. (2003년부터) 실시한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급증에 힘입어 2004년부터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브라질은 천연자원 개발과 제조업의 발달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2008년까지 4.7%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있던 2009년에도 0.2%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현재 세계 8위로 뛰어오른 브라질. 브라질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오 올림픽을 개최한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5%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ó que o retorno disso, todos sabem, quando país consegue realizar a Copa do Mundo, o retorno é muito grande. Então, no total, com certeza, haverá um retorno de investimento, dos pessoal que vem de fora, dos próprios brasileiros que se movimentarão em função da Copa do Mundo, haverá um retorno aí em torno de uns 200 bilhões de reais.